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노후 준비 전략, 절세연금 삼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 이 세 가지 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끼면서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가장 유리한 조합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중 하나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세 계좌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즉시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이고, ISA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세 계좌를 적절히 조합하면 연간 최대 148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장기 투자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 계좌 중 투자 자유도가 가장 높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ETF나 펀드를 직접 골라 운용할 수 있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좋습니다. 핵심 혜택은 납입 금액의 13.2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99만 원이 환급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으니 반드시 장기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자격 제한이 없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퇴직금을 받아 운용하는 계좌이고, 둘째는 연금저축에 더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수단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해서 주식형 ETF에 100%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 조건도 연금저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ISA는 세 계좌 중 가장 납입 한도가 넓고 운용 자유도도 높습니다. 주식, ETF, 펀드,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연간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3년 만기 후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 계좌와의 연계 전략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표 한 장이 세 계좌의 차이를 가장 잘 요약해줍니다. 납입 한도만 보면 ISA가 압도적으로 크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가 담당합니다. 투자 자유도는 연금저축과 ISA가 높고, IRP는 안전자산 의무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ISA가 가장 자유롭고 IRP가 가장 제한적입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면 어떤 계좌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간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낮아지지만 그래도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결코 작지 않은 혜택입니다. 참고로 총급여가 5,500만 원 경계선에 있다면 납입 금액 조정으로 유리한 구간을 선택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세 계좌를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ISA를 먼저 개설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둘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먼저 확보합니다. 셋째, 여유가 된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어 세액공제를 900만 원까지 늘립니다. 넷째, ISA 3년 만기 시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네 단계를 충실히 따르면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세 계좌라도 상황에 따라 활용 전략이 달라집니다. 3040대 직장인이라면 일단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ISA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본 세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외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가 크므로 ISA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할 수 있어
IRP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라면 수익률보다 안정성에 집중하고 연금 수령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쌓은 노후 자산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와 금액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인출 시 과세 처리가 다릅니다. 셋째,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매우 엄격하니 생활비 용도로는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금융소득이 많은 분은 ISA 가입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셋 다 해야 하는 질문에는 여유가 된다면 셋 다 하는 게 가장 좋고 우선순위는 연금저축 IRP, ISA 순서로 잡으시면 됩니다. 연금은 언제 받나는 질문엔 늦을수록 유리하지만 1,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분산 수령이 핵심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IRP 이전이 의무화되었으니 퇴직 예정이신 분들은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기반을 잡고 IRP로 공제 한도를 최대 900만 원까지 확장하며 ISA로 투자 수익의 세금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ISA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이전에 추가 혜택까지 챙깁니다. 노후 준비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느냐가 복리 효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계좌를 점검하고 납입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